내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에 저절로 손이 가는 우리 어머님들. 하지만 건강한 식탁을 차려줘도 우리 아이의 편식은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주스나 녹즙 등의 먹을거리로 채소를 편식하는 아이들의 습관을 바로잡곤 하는데요. 최근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어머님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는 이곳.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무슨 카페 같은데요.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이 신선함은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까지 들게 했습니다. 아니, 꽃집도 아니고 여기 가득한 이 채소들은 뭐죠? 도대체 이곳의 정체는 뭔가요? 저희가 직접 식물 공장에서 키운 무농약 채소로 샐러드도 만들고 야채 주스도 만드는 웰빙 카페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준 이곳은요. 무농약 채소를 이용한 주스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신개념 웰빙 카페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직접 재배하는 100% 무농약 채소로 만든 샐러드는요. 신선한 식감을 자랑하고 포만감이 있지만 칼로리가 낮아 여성들에게도 인기! 보이시나요? 신선함이 살아 숨쉬는 듯하네요. 쓰고 맛없는 녹즙들은 가라! 다채로움을 자랑하는 이곳 주스들은 과일과 채소 이외에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있지 않아 각각의 채소와 과일의 고유한 맛과 효능을 모두 살렸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야채 주스라 그러면은 녹즙 맛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야채랑 과일이 믹스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느낌이 들고요. 샐러드는 무공의 야채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연하고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채소들이 모두 100% 무농약이라는 게 사실일까요? 그 원산지로 직접 가봤습니다. 무농약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는 이곳, 조심조심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무농약 채소가 맞는지 맛부터 확인 사살. 그런데요, 이곳에서 길러지고 있는 채소들은 보면 볼수록 햇빛도 없고 흙도 없는데 이곳에서 신기하게 길러지고 있었는데요. 그 종류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햇볕을 대신해서 보시다시피 형광등과 LED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양을 대신해서 이제 물을 이용해서 양액을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게 키움으로써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 무농약 채소들이 맞았습니다. 자체 개발했다는 LED 식물 재배기로 재배한 채소들은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카페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그 신선함이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네요. LED는 식물 성장에 좋은 파장을 효율적으로 줌으로써 채소를 균일하고 빠르게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물 공장 시스템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키워짐으로써 어린이와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100% 무농약 채소입니다. 저희 식물 공장에서는 250여 가지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하여 100%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무농약 채소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광등으로만 생각했던 LED. 요거 얕봐선 안 되겠는데요. 자체 개발한 LED 식물 재배기로 유기농보다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요 웰빙 카페. 건강과 다이어트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곳으로 건강한 채소 주스 맛보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자동차에 타면 카시트에 앉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9%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외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요.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카시트 착용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카시트에 앉으면 다리를 받쳐주지 못해 몸이 조금씩 앞으로 미끄러져 안전벨트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몹시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카시트에 앉았을 때 아이들이 다리가 공중에 떠 있게 되면 우선 하체가 앞으로 좀 쏠리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몸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불편감이라든가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다리가 붓고 저리고 먹먹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 허공에 있는 다리 무게만큼 이 무릎 인대가 당겨지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대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인대에 손상을 줘서 어떤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다거나 어떤 경우는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 카시트. 우리 아이의 무릎 건강도 챙기고 또 얌전히 카시트에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유아용 카시트와 무릎을 함께 검색하자 이게 웬걸? 요 카시트 발판 발견! 구매 안 해볼 수 없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카시트 발판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구성품이 의외로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차에 설치해도 공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바로 장착해봤는데요. 발판의 높이를 41.5cm까지 자유자재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만 6세 이하의 전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카시트를 교체하더라도 발판은 탈부착이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데요. 또 이 카시트 발판은 10만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옷 한 벌보다 저렴한데 거기다가 안전까지 책임져주니까 효자나 다름없네요. 되게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용해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편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위해서 카시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다리가 흔들거려가지고 좀 불안해 보였거든요. 근데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첫 번째 희망사항이자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카시트에 앉은 아이들이 때를 쓰면 그냥 내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장의 불편을 피할 수가 있지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카시트에만 앉으면 때를 쓴다. 그건 분명히 어딘가 불편하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어디가 불편한지 말을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만약에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 저희 카시트 발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카시트 발판 하나만 놓아준다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은 물론이고 또 성장기 우리 아이의 무릎 건강 걱정까지 덜 수 있는데요. 또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의 불명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찰관의 꿈을 키우고 있는 도전자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환하게 불을 밝혀주는 군대 같은 곳이 있다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그래서 찾아온 이곳. 역시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6개월 됐어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한 6개월 차 접어들고 있어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보통 공무원 준비를 하면 최소 1년은 준비하기 마련인데 이곳의 학생들의 준비 기간은 대체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최단 기간에 합격한 학생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 강의를 2달 정도 듣고 문제풀이를 들어갔는데 문제풀이 들어가서 오답노트를 작성했어요. 틀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틀린 문제들을 많이 복습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방어력을 높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틀린 문제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취약했던 부분도 다 보완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완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가슴 떨리는 합격 소식은 경찰을 희망하는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더욱더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공부는 이제 집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과 달리 다른 학원은 이렇게 요일별로 과목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학원은 한 과목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그 과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해주고 그다음 다음 과목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훨씬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돼서 최단기 합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과목씩 집중해서 배우고 또 반복한다면 학생들의 머리에 도저히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제가 전에는 타 학원을 다니다가요, 이 학원을 옮긴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전에는 점수대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학원을 옮기면서 고득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옹달샘과 올빼미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올빼미와 옹달샘이 있다고요? 이 동요 속에 등장하는 옹달샘과 멸종위기 종 2급에 해당하는 올빼미가 있다고요? 그렇담 학생들의 말대로 정말 옹달샘이라는 것과 올빼미가 이곳에 존재하는지 직접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에휴, 오늘도 속았네요, 속았어. 일단 일주일 동안 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뭐 학생들이 지금 숙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요일 밤에 이제 그 세 과목, 경찰학계로 나고 형법하고 형소법 이 세 과목을 밤에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숙지를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가를.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영어하고 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국사만 따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옹달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또 20문제씩 매주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교수님들의 꼼꼼한 강의였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1대1로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공모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오래 앉은 사람이 합격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전략적으로 어떤 학원, 어떤 교수님한테 배우는가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험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이제 교수님을 바꾸고 학원을 바꾸면서 합격을 앞당겼는데요. 이 수험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한다면 그 멋진 날이 온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로 똘똘 뭉친 교수진들이 예비경찰인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그 학생들은 단순히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애정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게. 이 값비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게도 요즘 그 외식 메뉴에 당당히 명함을 내밀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이들 건강식은 물론 어른들 보양식으로도 안성맞춤이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맛이라나 뭐라나. 저 멀리서 바다 건너온 대게를 만나러 이곳 울산까지 왔습니다. 아이쿠, 저게 다 뭐야? 보기만 해도 침샘에서 침이 마구마구 샘솟는데요. 아니 이렇게 뭐 식구들끼리 와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도 큰 부담도 없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라서 자주 옵니다. 맛도 맛이지만 식감을 살살살 자극하는 이 엄청난 비주얼. 그런데 딱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 2014년 1월부로 대게 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대게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7만 원 정도, 아니면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1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만 원, 2만 원대로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어머, 요거 살이 탱탱하게 오른 것 좀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 뽀얀 속살의 주인공인 요 대게가 이렇게 저렴할 리가 없어요. 저렴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주방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기는커녕 그냥 싱싱한 러시아 대게들로 요리할 뿐. 특히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로 요리했기 때문에 맛은 당연 으뜸. 그리고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 대게살로 만든 묵까지 등장하면 게살이 꽉 찬 묵 덕분에 입에도 봄이 꽉 차는 것 같네요. 이 신선함이 안방까지 전해지는 것 같죠? 그리고 게살 묵무침의 뒤를 이을 절대 강자. 고소한 버터와 신선한 게살이 만나 썸을 타는 듯한 달달한 대게 버터구이.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이 대게의 맛. 보기만 해도 두근두근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콤한 맛이 깊은 곳까지 개운하게 해주는 대게찜. 이곳만의 특제 소스와 함께 버무려져 그 맛은 가히 일품이라는데 이 맛있는 대게 요리들 군침이 사르르 도는데요. 끝부분을 살짝 잘라 살살살 당기거나 흔들면 살이 쏙쏙. 어때요? 대게 먹기 참 쉽죠? 그런데 그릇이 좀 특이해요. 이게 손님들이 다 드시고 나면 과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와, 아래층엔 과일이, 위층엔 대게가 있었네요. 그리고 아까 식감을 자극했던 입에 착 감기는 이 묵무침은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대게 요리의 하이라이트, 보기만 해도 군침이 사르르 도는 대게 무침인데요. 이 요리들을 먹으러 이곳 울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대게가 나지 않는 서해안 지역이나 내륙 지방에 좀 더 저렴하고 다양한 대게 요리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 매장이 조금 많은 매장을 입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날 먹는 요리라고만 생각했던 대게의 이유 있는 반란. 그동안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먹고 싶어도 꾹꾹 참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올봄 저렴한 가격으로 귀족 음식 대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그 과중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분들, 서민금융 살려낼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국민 행복을 책임져준다는 이곳.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신용회복에서부터 맞춤형 상담을 통한 취업 지원까지 서민들의 금융 지원을 톡톡히 알고 있는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 금융기관 부실 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그 부실 채권의 인수 정리 및 그 기업회생 지원 업무, 그리고 그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 그리고 조세 정리 업무와 그 국유재산 관리 등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형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은요,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국민행복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그 채무 감면, 그 채무 조정 업무하고 그 바꿔드리는 업무, 그리고 소액대출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채무 감면 업무의 그 신청 자격 기준은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에 연체가 있어야 되고요. 총 채무 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드리는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대법처로부터 20% 이상 고금리를 쓰시는 걸 하는데요. 그 신청 자격 요건은 그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신용 등급이 그 6에서 10등급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출이 현재 6개월 전에 대부 금액을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바꿔드리는 신청자나 그 채무조정 신청자가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 생활 안정 자금으로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성과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 약 25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해드렸고요. 바꿔드리면을 통해서 약 21만 명, 그리고 소액 대출을 통해서 약 38,200명 정도에 대해 가지고 그 신용 회복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연체 때문에 졸업 이전에 이미 빚더미에 안게 된 우리 학생들. 대학 캠퍼스를 즐길 여유조차 없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일단 그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그 채권 인수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그 한국장학재단의 관련법이 현재 그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 법이 통과되면은 한 6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저희가 1월까지 그 가접수를 받았는데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감면해주고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 경제적인 자립과 그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 지원 같은 사후 관리도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맞춤형 창업 교육이나 재무 상담 컨설팅으로 경제적 재개를 위한 발판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제조업 회사. 지난해 이곳에 도움을 받았다는 한재호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업 실패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제가 그 실직 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 갖고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면서 자활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서 거기에 이제 전화를 드려서 거기에서 소개를 해갖고 이제 회사들을 이제 소개해주면 내가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넣어서 지금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본인의 명의로 된 임대 아파트까지 계약했다는 그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고요. 제가 그 아주 힘들게 이제 살았는데 그 지금 제가 여기 회사에 이제 입사해서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 나이 먹으신 분들이나 또 실직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다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빚더미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몰라 힘들어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꼼꼼히 숙지하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